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많은 의원들의 증인 선서 전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달라는 그 요구를 묵살하시고 증인 선서부터 하신 점에 대해서 커다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사진행 발언을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만 허락하겠다라는 그 진행 발언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5개 기관에 대한 기관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의 전체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의결사항입니다. 대검찰청이 기관으로서 오늘 기관 보고도록 하도록 문건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인석에는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대검찰청이라는 기관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의결과 법적 효력에 버금가는 국회의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한 겁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대검은 국회에 보낸, 저희 국조특위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로 대검 총장이 혹은 차장, 반부패 부장이 이곳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전례로도 국정조사특위에 나온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는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2명의 특검 후보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 모레 중에는 임명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검찰의 수사는 종료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만료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그동안 수사했던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를 마친 바도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소환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한 성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이라는 대한민국 기관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에게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보고하는, 그리고 그동안 떠밀려서 수사했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충분히 준 그 검찰이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이 장에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회의 국정조사를 모독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다소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답변하는 검찰총장과 대검 관계자의 답변의 태도와 내용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 자리에 출석조차도 하지 않고 자리조차도 만들어 놓지 않은 이 현실은 과연 이 자리가 온 국민이 방송 3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그 의지를 확인하는 이 자리가 과연 제대로 된 자리인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이신 이완영 간사님, 그리고 그리고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원점에서 협의해서 반드시 오늘 중에 검찰총장과 차장,
반부패부장의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합니다. 예, 이완영 간사입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불출석은 우리 특조위에서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7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시에 당초 초안에서 변경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은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우리 모두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국정조사 계획서에 채택됐습니다. 이날 우리 의원님들 회의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우리 계획서에 들어가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정업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첫째 이유로 검찰총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 그 관행을 얘기하셨는데 이 역시도 우리 채택된 계획서에 당초에 법무부만 돼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 의원님들이 갈로 대검찰청 포함 이렇게 한 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는 전 국민이 보는 우리 국정조사 특입니다. 공정한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밝힌다면 어떻게 향후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며 우리 검찰청의 수사 내용을 어떻게 공정한 것을 담보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보고 박범계 간사님 말씀대로 간사회의를 통해서 검찰총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알려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간사, 우리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 우리 양당 간사님들 간의 교섭단체 의견은 다 하셨는데 여야 의사진행 발언 효율적으로 한 명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주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 의사진행 발언 하다가 잠깐 기다리세요. 윤소아 의원님, 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는 그렇게 나서시면 안 됩니다. 좀 기다리세요. 자, 여야 간에 한 분씩만 간사 제외하고 한 분씩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님 다음에 새누리당의 장재원 의원 발언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리 국정조사위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 위원들께서 선서의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조사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서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청이 오기 전에 그리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선서를 할 것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가 실제로 국민의 뜻에 응당하게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진행의 발언에 나선 것은 이제 금방 이완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그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앞전 1차 이 국정조사위 회의 때 조사 대상 기관에 법무부밖에 없었는데 검찰청을 넣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재판 또는 수사상의 이유로 그동안에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재판이나 수사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날 회의에서 법무부 가로 열고 검찰청이라고 분명히 우리 특조위원들이 명시를 했고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재판 또는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할 수 없다는 규정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완영 간사님께서 오히려 그리고 이 사항은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이에요. 무슨 그 전에 법률을 가지고 지금을 현재 부분을 재단합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검찰청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이 국정조사가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선례가 없는 국정조사인데 지금 선례를 들어서 수갑 수 없다? 그리고 이정방 이용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국정조사위원들을 어떻게 예단하고 판단하기에 법무부 장관 또한 그것 때문에 사퇴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네, 발언 관여를 마무리해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어떻게 규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을 이유로 이것은 국회에 대한 엄한이고 국민에 대한 이것은 모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검찰청이 출석하지 않고 같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이 국정조사위가 과연 앞으로 아니 대통령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 신청해야 되는데 예. 이걸 오히려 불출석에 물꼬를 터주고 부실 국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재원 예, 장기원 의원님 발언해 의원입니다. 주십시오. 그 방금 이완영 의원께서 대검의 불출석 사유를 저희들이 어렵게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대검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담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렵게 첫날 이 조항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고 국정조사 특위가 통과를 해서 저희 본회의에 붙여서 통과된 사건 일입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안 나왔다. 이거는 국회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례들이 계속될 경우에 저희 국정조사 특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만약에 똑같은 이유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도 전 차관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영표 이사장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문체부와 국민영웅관리공단 이사장이 안 나왔다고 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1차 청문회, 2차 청문회에 수사와 재판에 영향받는다고 안 나온다면 이 대검에 안 나온 똑같은 이유로 안 나온다면 저희들이 과연 동해명의장 발부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첫 회의에서 관례를 무시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대검 불출석을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받았는지 또 그런 부분을 왜 허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위원장님께 묻고 싶고요. 저희들이 이 대검 불출석 문제가 검찰 수사에 무슨 영향을 주거나 간섭을 하겠다나 또는 뭐 구체적인 피의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수사의 흐름을 맥을 알아야 되고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의 전체 질문과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대검에서의 어떤 팩트를 사실관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법무부가 그러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보고받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 자체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관에서 법무부를 굳이 불러서 전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관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법무부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첫 회의인데 이런 선례를 남겨도 곤란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국정조사 특위의 어떤 청문 행태를 그렇게 피의 사실을
뭐 규명하고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밝혀주시고 3당 간사분들도 이 사실을 언제 알고 어떻게 협의됐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